안녕하세요. 광탄중학교에서 기술과 정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강은영입니다. 저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API를 활용해서 외부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챗봇에 연결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는 이 챗봇은 API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줄임말로 프로그램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프론트엔드인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유저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 정보를 물어본다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다른 날씨 앱에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API를 활용을 한다면 오픈되어 있는 이 API 키를 활용 신청을 통해서 키값을 통해서 실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 챗봇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API를 가져와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제 생각에는 날씨 앱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이 API를 호출해서 가져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서 챗봇에 붙여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API를 활용해서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한번 연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챗봇이라는 개념은 요청을 하면 서버나 데이터에서 원하는 응답을 생성해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API 개념은 내부 챗봇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요청과 응답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서비스하고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해진 형식으로 요청을 받고 응답을 받는데 만약에 잘못 요청한 형식과 응답하는 형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즉 쉽게 말해서 변수값이 같거나 데이터 형식이 다르게 된다면 제대로 된 정보의 호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API는 프로그램 간의 소통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다리다, 커넥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API 종류가 있습니다. 원하는 API를 탐색해서 챗봇에 붙여보는 것이 저는 이 에이전톤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이스 정보 포털에서 학교 정보를 가져오거나 교직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제가 오늘 해볼 기상청 날씨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날씨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구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환경 데이터, 교통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원하는 API 종류가 무엇인지 탐색을 해보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챗봇에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단기 API 키를 활용해서 날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해운대 지역의 날씨 챗봇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기본 개념을 학습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안내 드릴 건데요. 우선 챕터 1은 API 키를 발급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사용자 커넥터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는 실제로 도구에 API 키를 붙여서 날씨 데이터를 호출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공 데이터 포털에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날씨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파일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성되어 있던 날씨 데이터인 거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보려면 오픈 API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날씨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단기 예보 서비스 중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 예보란 예보 기간과 구역을 시공간적으로 세분화해서 발표한 예보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시간별 차이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km의 격자 데이터를 가지고 총 우리나라의 지도를 남한만 37,697개로 나누어서 3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상세한 날씨를 발표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연계된 다양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URL을 클릭해 보시거나 여기 바로 가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상청 API 허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예특보 안에 단기 예보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예보인지 모르시겠죠? 보시면 단기 개왕이라는 게 있고 단기 육상 예보가 있고 단기 해상 예보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개왕이라고 하는 것은 줄글로 이제 날씨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얘는 챗봇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육상 예보와 해상 예보 중에서도 저희는 육상 예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일단 격자 자료를 먼저 해운대 지역의 격자 자료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2-2-2의 임의의 위 경도를 격자 변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운대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찾아줘. 라고 한번 물어보면 이렇게 아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요. 해운대 지역의 위도, 경도를 불러오시면 여기 보시면 127.5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경도 롱기튜드인데 얘를 129.1로 한번 1로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레티튜드는 35.1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98과 74로 나오는데요. 아까의 응답과 좀 다르네요. 92.116로 해보겠습니다. 99와 X좌표가 99, Y좌표가 75인데요. 이게 약간 다른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99와 75입니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저의
API 키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미 신청해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 API 활용 신청이 있습니다. 걔를 누르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나서 URL을 복사하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의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격자 데이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네 예보를 할 건데 일단 여기에 있는 API 활용 가이드를 다운로드 해 보실게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 활용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동네 예보 통보문 조회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저희의 엔드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열고 닫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API를 쓰려면 그 URL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 보시면 엔드포인트는 여기에 동네 예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단기 예보로 열어요. 이게 뭔지 몰라도 AI한테 주고 이게 뭔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점점 잘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단기 예보를 할 거니까요. 요게 이게 저희의 엔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의 표준이 XML과 JSON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URL 요 뒤에 이 네 가지 슬래시 뒤에 요게 붙으면 이게 엔드포인트 주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단기 실행 엔드포인트는 요 주소에다가 요 뒤에 슬래시 뒤에 요걸 붙인 거고요. 저희는 단기 예보 서비스니까 요 3번 항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항목을 보시면요. 요게 저희의 완전한 엔드포인트가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청 응답 메시지 예제가 있습니다. 얘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넘버 오브 로스는 한 페이지 결과구나. 페이지 넘버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 일자고 발표 시각이구나. 예보 일자, 예보 시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보 지점의 격자 좌표인 X좌표와 Y좌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고받는 응답 요청 메시지, 이 서비스 키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활용 신청을 누르고 단기 예보 서비스에 여기 위에 활용 신청이 있었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 텐데요. 얘를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일간의 자료만 제공한다고 됐잖아요. 단기에 보니까. 날짜가 틀렸네요. 그쵸? 단기에 보니까 2021년 6월 28일이 아니라 2026년 06년 20일로 바꿔보겠습니다. 21일이네요. 21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타입은 요게 태그로 묶여있는 XML인데
저는 제이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제이슨이 훨씬 짧고 경량화된 표준이라 API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사람이 읽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베이스 타임 얘는 99와 얘를 그 다음에 얘를 127이 아니라 75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여기 뒤에는 제 인증키가 들어가 있겠죠.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이 지금 새벽이어가지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2020으로 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소값을 메모장에 하나 붙여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오피스닷컴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와플을 눌러서 앱 더보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파워 앱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모든 앱을 눌러서 파워 앱스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나 커넥터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파워 앱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사용자 지정 커넥터는 말 그대로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 교환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처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다 만들어 본 거죠. 부산 외 더 서비스 26062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 커넥터에는 아까 제가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요것을 그냥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설명을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그냥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서 요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까지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엔드 포인트는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에 요거죠? 요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두 가지 이유에 있었는데요. 위에 HTTPS를 붙여주세요. 얘를 지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관문까지만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X를 누르면 에러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또 에러가 생길 겁니다. 안 생기네요. 그래서 얘는 기준 URL은 슬래시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단기 예보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커넥터의 보안을 이제 정해주게 됩니다. 기본 인증이 아니라 저희는 API 키를 쓸 거기 때문에 API 키라고 매개 변수 이름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냥 머리 글러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동작을 두는데요. 해운 대 웨더.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웨더맨이라고 해볼까요? 웨더맨. 자, 그리고 얘도 설명이 30자 이하면 에러가 나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작업 아이디는 반드시 앞자리가 대문자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H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청해서 샘플에서 가져오기. 제 HTTP 메서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크루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자료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크루드를 제가 어디다 놓을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TTP의 주요 메서드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기능인 4가지 약어인 크루드하고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해 오는 것이 게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생성해서 크리에이트하는 것은 포스트가 됩니다. 포스트 메시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풋은 기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딜리터는 게시글 삭제나 회원 탈퇴 등 데이터를 삭제할 때 쓰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 사용자 지정 커넥터에서 요청한 주소에 따라서 가져오는 거니까 이 URL을 넣으셔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이 상세 URL을 써야 합니다. 아까 제가 엔드포인트라고 했던 그 URL을 넣으시면 읽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해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져와지죠. 이렇게 쿼리들, 매개 변수 값들이 내용에 가져와진다는 거는 잘 요청 주소가 맞다는 겁니다. 근데 얘 페이지 넘버는 필요 없으니까 얘 지우고요. 삭제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데이터 타입. 현재 보시면 얘는 제이슨으로 기본값을 넣어주고요. 필요하다고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당연히 문자니까 스트링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에러가 나서 오래 걸렸던 게 베이스 데이트는 굳이 명칭은 고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필요하겠죠.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인티저는 이제 정수값이라는 건데 날짜가 정수가 아니죠. 스트링입니다. 왜냐면 숫자는 대소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날짜 데이터는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2026 0621과 2626 2026 0622가 1의 차이가 있지만 그게 숫자 1의 차이가 아니라 1의 차잖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얘도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시간이 더 확실한 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인티저가 맞습니다. 99고 넣어주고, 그다음에 얘는 필요함이라고 하고 75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럼 빨간 필요함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빨간 표시가 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편집키 얘도 필요하다. 스트링인데 문제는 제 키가 여기 끝에 있죠. 쭉 끝에 가다 보면 API 키는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지만 여기다가 기본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는 그럼 이제 디폴트는 샘플에서 가져오기. 응답은 샘플에서 가져오기 할 때 이 본문에다가요. 뭐를 넣어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바디 값을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시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와지게 되죠. 얘는 눌러보시면 편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편집할 게 없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코드인데 코드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누르시면 먼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커넥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커넥터 만들기를 누르고 커넥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증키를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렇게 끝에 있는 인증키를 복사해 와서 커넥터가 저장이 되면요. 테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새 연결을 눌러주시고 여기 API 키를 넣으라고 나오죠.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럼 다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커넥터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커넥터가 여기 있죠. 얘를 편집을 눌러서 테스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작업을 눌러보면 아까 값을 미리 넣은 거는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여기 상태가 200이라고 나온 거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수업 자료에 넣어놨는데요. 간혹 가다가 정말 안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오류 원인을 보시면 대부분 뭐 401번 인증번호가 없거나 뭐 엔드포인트를 잘못 넣었을 경우에 404번 요 에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500번 같은 경우는 이 API 서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케이스 중에 200번이 나와야 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될 거냐면요.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 챗봇 제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파워 플랫폼에서 파일럿 스튜디오를 이렇게 누르셔도 이동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새로운 주소로 갈 거기 때문에 새 창을 열어서 이 원주소가 아니라 업데이트된 여기 앞에 preview.microsoft.com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에이전트를 네, 요거를 누르면 토글을 누르면 원래대로 클래식한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는 지금 새로운 프리뷰 버전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뉴 에이전트를 눌러서 해운대 날씨 알림 V3. 자, 여기에 보시면 인스트럭션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스트럭션도 저는 이 다큐멘트를 주고 AI한테 주고 내가 해운대 날씨 알림이를 만들 거야. 그런데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지침을 넣으려고 해. 네가 지침을 좀 잘 작성해줘. 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다음과 같은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얘를 복사해서 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거. 세팅에서 일단 다른 것보다 에이전트 디테일을 얘를 이 여기에 보시면 세이브하고 퍼블리시를 먼저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얘를 퍼블리시를 먼저 해보고요. 게시를 먼저 하고 저장은 했으니까요. 게시를 먼저 하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클로드 소넷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날짜 선택, 뭐 스킬 같은 거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클로드랑 좀 비슷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난리지들을, 지식 베이스들을 여기에서 파일 등이나 MD 파일로 된 것을 넣을 수 있고요. 다른 에이전트는 여기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세팅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음, 일단 얘로 인증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단 저장을 한번 다시 하시고 자 여기다가 툴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넥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아까 만든 건 해운대 날씨 탭봇이었잖아요. 요거였죠? 얘를 클릭을 해서 애드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를 눌러서 디테일스에 보면 자 여기에 이 오덴티피케이션 모드를 자격 증명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유저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챗봇에 응답한 사람들이 API 키를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메이커로 작성자로 두시는 것이 좋고요.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두셔야 합니다. 자, 인풋에는 데이터 타입을 제이슨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변수값을 설정하면 제이슨으로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데이트는 AI가 알아서 해주겠죠. 타임도 AI로 해주시고 얘는 NX는 격자 좌표니까 얘는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변수 이름이 해운대 웨더맨 .nx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75로 한번 Y 좌표를 넣어줄 거고요.
얘도 밸류 값을 복사해서 자, 세이브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어스키라고 하는데 이게 어스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서비스 키, API 키 여러 가지 API마다 다르게 요청하고 다르게 응답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활용 가이드를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얘를 한번 눌러서 아웃풋을 보시면 아웃풋은 뭐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게시를 눌러주신 다음에 게시를 한번 다시 누르겠습니다. 1시 40분입니다. 너무 길까봐 이 녹화된 게 너무 길까봐 걱정인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퍼블리싱이 끝나면 세팅 값을 보시면 자, 이름 들어오침 한번 해주고요. 음, 저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올 때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컴이. 자, 여기 보시면 얘를 눌러보시면 세팅을 눌러보시면 음, 이게 나중에 된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프리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도 잘 응답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세팅에 여기 그리팅 값을 안 넣어줘서 그렇거든요. 그리팅 값을 한번 넣어줄까요? 챗봇이 어떻게 말하면서 음, 응답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너무 졸려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잠시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해운대 웨더맨의 호출 있죠? 아까 200번 나왔잖아요. 아, 너무 좋죠. 이렇게 잘 나와. 나이스. 자, 수영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응답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너무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챗봇에 게시할 건데
데모 웹사이트에서 하는 방법과 웹 앱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인증 없음으로 해야 가능한 거고, 팀즈에서 했을 때는, 팀즈와 M365에서 했을 때는 이걸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데모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가서 퍼블리시를 해보고, 이 주소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데모 사이트를 열어보면, 예전에, 음, 예전 버전에 이거를 막 수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제가 공부한 지 한 4년이 넘었는데 계속 바뀌어요. 앞으로 또 바뀔 겁니다. 음, 가장 큰 변화는 토픽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토픽을 너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너무 좋은 도구라 생각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사라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웹 앱으로 나오면 이렇게 임베드 코드가 나옵니다. 이 임베드 코드를 여기 구글 사이트 도구로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버튼을 눌러서 느리네요, PC가. 신규 버튼을 눌러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삽입을 눌러주시면 여기 소스 코드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HTML 코드를 넣어주시면 삽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해야 될 겁니다. AI를 이용해서 화면 절반만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챗봇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게시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게시된 사이트 보기를 보시면 그 사이트가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이신 여기 아까 어딨더라? 이 임베드 코드를 가지고 A한테 시켜서 HTML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얘를 가지고 네틀리파이나 깃허브로 배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영상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찍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게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팀즈와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챗봇이 붙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에이전트가 M365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저와 함께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졸음을 참아가며 네, API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교환의 맨 뒤쪽에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친구들 열심히 에이전톤을 잘 준비해서 나만의 챗봇을 잘 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